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한국의 손해보험주입니다. 2026년을 앞두고 이 주식들의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지 그 핵심 동력을 하나하나 아주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. 손해보험주 하면 보통 좀 그렇죠. 안정적이긴 한데 뭐랄까 큰 재미는 없는 약간은 지루한 투자처?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. 근데 정말 그럴까요? 아니면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할 엄청난 잠재력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?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미스터리입니다. 놀랍게도요, 그 해답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한 곳에 있어요. 이 복잡해 보이는 주가 움직임 있잖아요. 이걸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줄 딱 세 가지, 세 가지 핵심 동력이 있거든요. 이 프레임워크만 이해하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. 자, 그럼 먼저 이 손해보험주라는 퍼즐, 이걸 왜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하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가 오늘 얘기할 손해보험사 뭐 하는 곳인지는 다들 아시죠? 자동차 사고나 재산 피해 같은 이런 위험들을 보장해주는 회사들이 되나요? 겉으로 보기에는 주가 변동이 막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고 도무지 예측이 안 될 것 같지만 사실은요, 아주 뚜렷한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. 바로 이 보이는 것과 실제 사이의 간극. 이게 우리가 풀어야 할 퍼즐의 핵심인 거죠. 자, 그럼 이제 드디어 시장의 움직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해결책, 세 가지 동력이 대체 뭔지 한번 까보겠습니다. 이 열쇠들로 같이 한번 퍼즐을 풀어보시죠. 바로 이겁니다. 보험료, 금리,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. 딱 이 세 가지. 이 세 가지가 손해보험주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보시면 돼요.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요. 아주 간단해요. 보험료는 이 회사의 본업, 그러니까 보험 장사에서 얼마나 버느냐를 결정하고요. 금리는 그 돈을 굴려서 투자해서 얼마나 수익을 내느냐. 그리고 주주환원은 배당 같은 걸로 이 주식 자체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느냐.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. 결국 주가는 이 세 가지 힘이 어떻게 서로 밀고 당기느냐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. 좋아요. 그럼 미래를 예측하기 전에 이 프레임워크가 진짜 맞는 말인지 과거 데이터로 한번 검증을 해봐야겠죠? 그래야 우리가 하는 얘기에 좀 더 확신이 생기지 않겠어요?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와, 이거 정말 흠이 없습니다. 2019년에 보험료가 올랐을 때, 2022년에 금리가 올랐을 때, 그리고 2024년, 오래전 밸류업 정책이 힘을 받았을 때, 보세요. 이 세 가지 동력이 작동할 때마다 손해보험주는 어김없이, 정말 예외 없이 코스피를 훌쩍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줬습니다. 이건 거의 공식 수준이죠. 특히 2021년은 정말 대단했습니다. 보험료도 오르고 금리까지 같이 오르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었죠.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? 무려 37.3%포인트나 시장 수익률을 앞질렀습니다. 압도적이었죠. 이 프레임워크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순 없을 겁니다. 좋습니다. 이제 우리가 직접 검증까지 마친 이 강력한 프레임워크. 이걸 가지고 드디어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죠. 2026년의 미래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2026년을 움직일 첫 번째 동력,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력. 단연코 자동차 보험료입니다. 지금 업계에서는요, 그동안 쌓인 적자가 너무 커서 최소 3에서 5%는 올려야 한다,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. 물론 정부 당국이 또 물가를 생각 안 할 수 없으니까 이건 좀 조절해서 실제로는 한 2에서 3% 수준에서 승인이 나지 않겠냐. 이게 시장의 예측입니다.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상폭이 얼마냐가 아니라 올라간다는 그 방향성 자체는 거의 확정적이라는 거예요. 실제로 언론에서도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지난 4년 동안 계속 보험료를 내렸고 그동안 쌓인 적자만 1조 원인데 이런 상황에서 5년 만에 보험료를 올리는 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불가피하다, 무조건이다 라는 거죠. 자, 그럼 두 번째 동력으로 넘어가 볼까요? 바로 주주 환원입니다. 여기에는 배당이나 정부 정책 같은 것들이 포함되죠. 정부의 밸류업 정책, 이 기조는 2026년에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.
특히 아까 말한 보험료 인상으로 이익이 늘어나면 그걸로 배당을 더 줄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. 이건 주가에 굉장히 든든한 바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. 혹시라도 주가가 좀 빠지려고 하면 배당 매력 있는데 하면서 받쳐주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동력, 금리입니다. 근데 이 부분은요, 2026년 전망에서는 약간 중립 기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. 지금 대부분 전문가들이 2026년 금리는 지금이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아주 살짝 내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처럼 금리가 막 올라주면서 주가를 쭉쭉 끌어올리는 그런 강력한 힘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.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금리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투자 수익이 확 나빠질 그런 위험도 적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그냥 현상 유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럼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동력들을 하나로 싹 모아서 2026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. 2026년의 손해보험주를 자동차에 비유하면 그림이 아주 명확해져요. 먼저 보험료 인상이라는 아주 강력한 새 엔진을 달았고요. 그리고 밸류업 정책, 즉 배당이라는 삐까번쩍한 고급 휠로 바퀴를 싹 교체한 상태입니다. 그리고 금리라는 도로는 막 오르막 내리막이 심한 길이 아니라 그냥 평탄하고 안정적인 도로인 거죠. 이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예전처럼 금리가 올라주는 시원한 내리막길의 도움은 없더라도 엔진 자체가 워낙 강력해졌고 휠도 좋기 때문에 이 평지에서도 충분히 시장을 앞지르는 강력한 가속이 가능하다는 거죠. 자, 근데 여기서 딱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까요? 지금까지의 분석은 금리가 중립적일 것이다 라는 시장의 일반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. 만약에 이 전제가 사실은 너무 비관적인 거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실제로요,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장기 국채 금리는 오히려 오르는 추세고요. 미국에 있는 메트라이프나 프로덴셜 같은 큰 보험사들 주가는 이미 바닥 찍고 회복하고 있거든요. 어쩌면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걱정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오히려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반론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. 강력한 엔진을 새로 단 손해보험주라는 자동차, 2026년이라는 새로운 도로 위에서 과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될까요? 그 앞으로의 여정을 지켜보는 것 분명 아주 흥미로운 일이 될 겁니다.